네, 오늘 뇌과학과 양전류요법 7번째 시간입니다. 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느껴지셨던 분들도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뇌와 척수의 세계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가을이니까 시 한 편 읽을게요. 나태주 선생님의 멀리서 빈다. 어딘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맨 끝구절만 빼면은 참 뭔가 깊은 낭만도 느껴지고 어떤 깊은 사랑, 인류의 관계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존재로서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부디 아프지 마라 이러니까 가슴이 찡해지는 시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음, 각자 다른 느낌으로 읽을 수 있는 시인데 나름대로 깊은 느낌이 저한테는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 각자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자 이렇게 해서 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강부터 6강까지의 내용들 그 과정을 통해서 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긴 과정이죠. 그 하나하나가 우리 몸 생명이 유지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서 결코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뇌가 이제 마지막으로 형성될 때에 처음에 뉴럴 튜브였죠. 그냥 하나의 단순한 신경관이 소마이트 체질들을 형성하고 그 체질과 체질 사이로 신경능 세포가 쭉 뻗어나왔고 그때에 이제 뇌 맨 끝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것도 체질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모습에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음,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MHB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M은 midbrain 중뇌, H는 hindbrain 후뇌, 후뇌와 중뇌 사이에서 어떤 시그널이 들어가요. 그 시그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세포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형태의 분화도 이루어지고 따라서 기능의 분화도 이루어져요. 결국 이게 어디서 연결되는 거냐 하면은 이 뒤는 척수. 척수와 뇌가 기능이 달라지는 그런 그런 분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ZLI 시그널, GLI 시그널이라고 이것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형성되다가 여기서 잘 보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세포들이 삐져나와요. 삐져나와 가지고 이게 나중에 대뇌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척수와 뇌가 새로운 기능 분화가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뇌 중에서 대뇌와 나머지 뇌가 기능 분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발생에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구나. 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시그널이죠. 시그널. 소닉 햇지 혹은 SHAH라는 시그널, 그 다음에 속스6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가요. 그게 그 시그널은 뭐예요? 그 시그널 결국 단백질이죠. DNA에서 RNA가 전사해 가지고 아미노산을 연합한 거 그거죠.
예,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 DNA 내부에 유전자로서 프로그램이 돼 있다. 이 형태를 만들 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지난번에 우리 형태를 만들 때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식이에요. 세포는 특히 뇌세포는 위치를 가지고 그렇죠? 위치. 또 하나는 타이밍, 때. 그래서 위치와 타임이란 것이 결국 시공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도와 경도를 자기가 인식해가지고 형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어떤 시그널을 준다. 그래서 뇌는 뭘 기준으로 관리하느냐? 시공간의 개념. 이게 시공간 중에서 시는 때고 공간은 위치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몸을 관리할 때에 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공간의 신호를 잘 느껴야 된다. 우리 평소에 스스로를 늘 억제하기 때문에 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를 결국 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호를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너무 둔감하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형태가 만들어진다. 어쨌든 여기서는 종래, 중래, 간래, 능래, 후래, 수래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그렇게 대뇌와 나머지 뇌, 그 다음에 뇌와 척수 사이에서 구분이 이루어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머지 장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오른쪽 그림처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뇌의 12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척수에서 신경줄기세포, 신경능세포가 나와서 장부를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신비하지만은 그만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두고 뇌는 이때 여기서 뇌 12신경을 만들어요. 뇌 12신경이 뭘 만드느냐 하면은 우리 얼굴을 만들어요.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입을 만들고, 입 내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목을 만들고, 귀도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감각을 이제 공부하실 때에도 척수에서 드는, 들고 나는 그런 감각 신호뿐만이 아니라 얼굴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감각을 나중에 구분할 때 보면은 일반 감각과 특수 감각으로 구분하는데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일반 감각, 그리고 얼굴에서 일어나는 것은 특수 감각으로 구분해요. 그만큼 감각 수용체도 다르고 그 감각 신호의 그 전달 경로도 다르고 또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목 이상 이쪽 부분의 모든 문제는 척수가 아니라 뇌에서 관리를 한다. 뇌에서 처음부터 만들었고 끝까지 관리를 해요. 끝까지. 그래서 눈의 문제, 그러면 전부 뇌예요. 뇌 연수. 귀의 문제 전부 그래요. 코의 문제 그렇고 입의 문제, 먹는 문제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이 부분의 상태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예전에 이제 관상이라고 했죠. 이 두 가지 사항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뇌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뇌를 구분한다면 여기까지 이게 이제 연수 부분이에요. 어, 연수, 뇌교, 중뇌 이 부분과 이 윗부분이 뭔가 다른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 윗부분은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걸 시상이라고 해요. 시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뇌실이라든가 또 시상 하부, 뇌하수체, 중연, 그다음에 옆에 이제 변연계가 붙어 있고 나중에 이제 구조를 공부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걸 이제 연수, 뇌교, 그다음에 중뇌 이걸 합해서 뇌줄기라고 해요. 뇌줄기. 원래 이제 뇌간이라고 하는데 뇌줄기를
이 윗부분은 그냥 간뇌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는 뇌줄기라고 해요. 뇌줄기 부분과 그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간뇌, 변연계 이쪽 부분과 대뇌피질 이렇게 세 부분으로 기능적으로도 분류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발생할 때부터 분화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연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뇌를 공부할 거거든요. 이 내부. 왜 그러냐?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너무너무 신비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몸을 관리하는 모든 생명작용이 사실 여기서 다 이루어져요. 특히나 아, 생각. 삶은 결국 생각이잖아요. 생각. 어떤 감각, 느낌이 들어오고 감각이 들어오고 그것을 뇌가 해석하는 거거든요. 우리 손에서 어떤 통증이나 촉감 같은 걸 느꼈을 때에 손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뇌에서 전달받아서 여기서 해석해요. 여기서. 여기서 해석하고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놀랍게도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억이 쌓여요. 그 기억을 인출해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뇌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감각을 받아들여서 해석한다. 그것을 지각이라고 해요. 지각한 뇌의 어떤 영역에서 그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연결고리를 따라서 기억을 인출해요. 그동안에 쌓여있는 기억을 인출해요. 그래서 그 지각이 기억을 인출해 가지고 일으키는 의식작용을 그것을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 그래서 기억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겠죠. 근데 거기에 느낌이나 감정이 같이 개입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결국 생각인데 놀랍게도 여기서 구분됐잖아요. 대뇌와 나머지. 대뇌는 의식적 생각, 나머지는 무의식적 생각. 우리는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만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의식적 생각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무의식적 생각 때문에 병이 오는데 왜 그게 병이 되느냐? 결국은 생각은 기억을 인출해서 지각이 기억을 인출해서 일으키는 의식작용이거든요. 무의식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무의식적 오류, 그것이 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마지막 단계는 무의식적 오류를 교정하는 거예요. 무의식적 오류. 네. 그 다음에 척수로 가보죠. 척수는 어떻게 형성되었어요? 처음에 뉴럴 튜브에서 뉴럴 플레이트, 신경판이 이렇게 있었고 이게 말려 올라가서 붙으면서 그 붙는 지점에서 뉴럴 크레스트, 신경능세포가 쭉쭉 뻗어나왔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척수가 되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공간을 만들었어요. 공간. 항상 그렇죠.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으로 세포가 증식을 해요. 그러니까 뉴럴 튜브, 신경관 바깥에서 증식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세포들이 증식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됐다가 이런 모양이 됐다가 결국 이런 모양이 되는데 어라? 여기는 그러면 공간이 없어졌네? 작아져서 안 보일 뿐이지 표시를 안 한 것뿐이에요. 지금 여기에도. 이게 이제 결국 척수의 단면이거든요. 척수 가운데에도 구멍이 있어요. 원래 그 구멍 있었던 그것을 센트럴 큰넬 중심관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데 길게 형성이 되죠. 길게 형성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이게 평균 1cm밖에 안 돼요. 우리 척추 속에 있는 척추 속에 있는 뇌죠. 그것이 1cm밖에 안 되는데 각 위치마다 이렇게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목척수, 여기 팽대가 있고 또 가슴, 이거는 이제 척수, 흉추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경수, 여기를 흉수, 허리를 요수, 엉치 이쪽을 천수 이렇게 구분해요. 영어로는 cervical, 이거 좀 알아들으시는 게 좋아요. cervical, thoracic, lumbar, sacral.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결국 이 안에서 이런 모양이 보여요. 이제 백질과 회백질로 나눠지는데
이런 모양, 이 속에 있는 이 모양, 이게 결국 뇌와 똑같은 역할을 해요. 나머지는 신경망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신경판이, 어, 이게 신경판이었죠. 신경판이 이렇게 말려서 신경관을 형성할 때에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이것이 바로 뉴럴 클러스터, 신경능세포예요. 이것이 결국 몸을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배엽이라고 할 때에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제4배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왜? 이 세포, 신경, 나중에 척수가 되는 이 신경, 척수가 쭉 올라가면 나중에 뇌가 되잖아요. 척수, 뇌 같은 신경, 같은 세포잖아요. 그러면은 신경능 세포는 이 세포와 이 세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주관하는 플로리포턴트 스템셀, 다능한 스템셀, 줄기세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또 그렇게 분화할 수 있는 그런 줄기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활용하면은 현재 이제 줄기세포가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일본의 야마나카 시냐 박사라는 분이 지방세포를 역분화시켜 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네 가지 유전인자가 필요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면은 한 가지 유전인자만 있으면은 역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근원적인 줄기세포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줄기세포 치료에 활용하면은 그때쯤 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치료법이 나올 수 있다. 막 제가 이거 공부할 때는 막 이걸 제가 하고 싶었어요. 실험실 만들어 가지고 요수에서 이거 빼 가지고 그걸 배양해 가지고 그걸 또 뭐 카스 크리스퍼 카스9 기술로 막 교정해 가지고 정식시켜서 확 집어넣으면 되겠다. 뭐 이런 걸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다 외주 업체 맡기면 되니까. 저는 이제 주사기를 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실험을 하고 싶었는데 예, 제가 게을러서 못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정말 정말 쉽고도 간단하면서 완벽한 치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척수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럼 척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이 그림은 많이 봤을 거예요. 이 그림은 척수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나온다. 이게 이제 부교감신경이고 이게 교감신경인데 각 척수 소마이트 이게 체질별로 나왔잖아요. 그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신경이 근육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부로 들어가서 각 장부를 다 관리한다. 각 장부를 다 관리하는데 척추에서 나오는 건 주로 교감신경, 그 다음에 목에서 베이거스, 그러니까 비주신경으로 나오는 게 부교감신경 역할을 한다. 근데 희한하게도 원기 기관은 부교감신경이 천골에서 나온다. 이런 거는 평소에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내용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경이, 음, 목에서 몇 개가 나오냐 하면은 8개가 나오죠. 목에는 뼈가, 경추뼈가 7개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나오니까 신경은 경추뼈에서 나오는 목신경은 8개가 돼요. 그 다음에 척추가 12개가 있어요. 척추뼈가 12개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로 나오는 신경은 12개가 되겠죠. 그 12개가 전부 오장육부를 다 관리하겠죠. 그 다음에 허리뼈는 요추는 5개가 있죠. 그 5개에서 5개의 신경이 나와요. 그 다음에 천골에서 또 5개가 나와요. 미골에서 하나가 나오고. 자,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각자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배울 텐데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해 놓은 게 없어갖고 엊그저께 제가 책을 하나 샀잖아요. 이 한 장 뽑으려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신경이 옛날에 그 신경 능세포였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신경이 어떻게 오장육부를 관리하는가 세심하게 알아야 되고 결국 그게 경락이에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 각 장부에 맞는 경락을 이거하고 똑같이 맞춰서 했을까? 공부하면 할수록 놀랍고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어쨌든 등이 중요하다. 척추에서 앞으로 근육도 관리하지만은 직접 나가서 여기서 직접 들어가 가지고 오장육부를 다 관리한다. 그러니까 척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특히 세포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세포를 관리할 때의 시공간의 개념, 시공간을 기준으로 때와 위치를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척추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천천히 공부하기로 해요. 다만 척추는 막이 3개가 있어요. 막이 맨 바깥에 있는 것을 경막이라고 해요. 딱딱한 막이라는 뜻이고 가운데 있는 것을 맥락막이라고. 맥락이 이제 거미줄 얘기해요. 거미막. 거기에 이제 혈관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맨 안쪽에 있는 게 연막이에요. 3개의 막으로 척수와 뇌는 같이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머리 외부분, 그러니까 몸 전체의 외부뿐만 아니라 근육뿐만 아니라 뼈까지. 우리가 근육 생각하면 항상 뼈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과 뼈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팔, 다리, 배, 등 이런 모든 근육뿐만 아니라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도 전부 다 이게 관리한다. 왜? 왜? 이것이 만들었으니까. 예,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을 세포 단위로 몸의 모든 것을 예외 없이 발가락 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예외 없이 세포 단위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고 그 연결선들이 여기서 나오는 신경이다. 이제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하지 않으면은 써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뇌와 신경은 뭐냐? 결국은 신경세포예요. 뇌와 척수, 전부 신경세포거든요. 음, 뇌와 척수와 신경망 전부 다 신경세포예요. 그럼 신경세포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아까 우리 뉴럴 크레스트 스템셀, 신경능세포가 그게 바로 줄기세포라고 했죠. 그래서 뉴럴 스템셀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뇌도, 척수도, 신경망도, 전부 다 여기서 시작된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신경관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이게 증식되어서 나온 신경능세포였고, 그거예요. 그게 이제 뉴럴 스템셀 신경줄기세포고, 그 다음에 여기서 4개의 세포가 분화되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뉴런, 이게 신경세포죠. 이제는 이거부터는 영어로 외워야 돼요.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해요. 뉴런. 근데 S를 꼭 붙여요. 뉴런. 그 다음에 글리아, 교세포. 교는 아교할 때 교자예요. 글리아 세포하고 에스트로사이트, 성상세포라고 해요. 성상교세포. 신경교세포와 성상교세포 이 두 가지가 신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고 신경을 보호하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신경이 많을까요? 신경교세포나 성상교세포가 많을까요? 이게 훨씬 많아요. 이게 훨씬 많아요. 책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책에는 뭐 50대 50이다 그런 책도 있는데 요 근래에 이제 계속 나온 논문 이게 80%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 뿐이고
이것이 신경세포가 자기 역할을 다하게 하려면, 다시 말하면은 뇌와 척수와 신경망이 제 역할을 하려면은 글리아, 신경교세포, 성상교세포가 중요하다. 결국은 이것이 튼튼해야만 신경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 글리아셀과 에스트로사이트 셀은 아직도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지식들이 다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 전부 다 이 줄기세포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전기누설이에요. 전기누설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서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이게 만들어지던 세포잖아요. 그죠? 만일에 신경세포나 글리아셀, 에스트로사이트 셀이 망가졌을 때에 이 세포가 계속 만들어져 나오면 금방 가서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성인이 됐을 때 이게 계속 만들어지느냐? 신경줄기세포가 계속 만들어지느냐?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느냐? 예, 이게 만들어져요. 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뇌실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있는데, 이건 이제 희돌기 교세포라고 해요. 희돌기 교세포하고 슈반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신경망 축삭의 저전치 역할을 해요. 우선은 이건 조금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우선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신경 줄기세포. 다른 것만 알아서 안 돼. 이게 더 중요해요. 신경줄기세포. 여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세요. 신경줄기세포가 계속 더 잘 만들어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특히 뇌치료라 그러면 뭐죠? 치매, 또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뇌가 건강하면 모든 치료가 다 잘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뉴럴 스템셀, 신경줄기세포가 그만큼 중요하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거죠. 예, 그 다음에 뉴런, 신경세포는 뉴런이라고 하고 글리아셀과 에스트로사이트 셀이 있다. 신경교세포, 아교세포, 그 다음에 성상세포라는 것이 결국 이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튼튼해야 신경이 튼튼해질 수 있다. 원래 그래요.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야 잘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신경세포는 어떻게 생겼는가? 신경세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림을 딱 보면 알겠죠? 중3 교과서에 나옵니다. 중3 교과서. 우선 이 구조가 굉장히 공부할 게 많은데 우선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신경세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베이직 뉴런 타입 그래가지고 신경세포가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신경 끄고 중요하시는 거는 어떤 분 제가 초대를 하기로 했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 신경 끄고 그냥 이거 머리에 철저하게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신경세포는 딱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세포체, 이걸 세포체라 그래요. 세포체 안에는 핵이 있겠죠. 모든 세포에는 핵이 있잖아요. 핵 안에 뭐가 있어요? DNA가 있어요. DNA가 있어야 여기서 어떤 생명 물질을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핵과 쭉 연결되는 이것을 축삭이라고 해요. 축삭. 엑선. 엑선이, 그러니까 신경은 뭐냐 하면은, 신경세포는 뭐냐? 세포체와 축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체와 축삭이다. 그럼 세포체는 핵이 있어서 어떤 생명 물질을 만드는 것이고, 축삭은, 광통신선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광통신선일 뿐이에요. 그래서 뭘 외워야 되냐 하면은
신경세포체에 수상돌기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다. 돌기니까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수라는 건 나무예요. 나무 모양의 돌기다.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나무 모양의 돌기다. 이 세포체에는 수상돌기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축사기인데 축사기는 미엘린 수초가 감겨 있다. 미엘린 수초.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어렵냐면은 생소해서 어려운 것 뿐이에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엘린 수초가 왜 중요하냐? 미엘린 수초가 뭐냐면은 휴반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이 광통신선을 감고 있는 거예요. 똘똘똘똘 감고 있는 거예요. 말이 똘똘 말고 있는데 이게 말려 있지 않으면은 신경이 신호를 제대로 전달 못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경성 뭐 통증, 신경에 뭐 문제가 생긴 것은 이게 풀리는 거예요, 이거. 이게 손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역할을 못 해요. 역할을 하더라도 되게 느려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 속에서 누가 한마디 했는데 보통 한 1초, 2초면 알아듣잖아요. 근데 1분 있어야 알아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생활이 안 되죠. 저기서 돌멩이가 날아오는데 내가 싹 피해야 되는데 이 피하는 거를 0점 몇 초 만에 피해야 되는데 뭐 이걸 1분 만에 피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장기가 작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적절한 시기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은 제일 첫 번째 치료가 뭐냐? 미엘린 수초가 제 위치에 이게 여러 번 말리거든요. 최대 100번 정도 이렇게 말려요. 슈반세포라고 하는 것이 슈반세포, 세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밀가루 반죽할 때 이렇게 밀리듯이 이게 쫙 밀려요. 펴져요. 펴져가지고 광통신선을 이렇게 똘똘똘똘 마는 거예요. 그것을 미엘린 수초라고 얘기해요. 슈반세포가 밀가루 반죽처럼 펴져가지고 광통신선에 축삭에 똘똘똘똘 말리는 것을 미엘린 수초라고 해요. 신경치료에서 제일 첫 번째 미엘린 수초. 이게 풀리면은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신경줄기세포, 신경세포, 신경교세포, 성상교세포까지 했고 희돌기세포는 뭐냐 하면은 희돌기세포는 원래는 이 슈반세포가 또 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희돌기세포가 이렇게 말아요. 이 희돌기세포와 슈반세포는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슈반세포는 그냥 자기 몸이 딱 말리는 거고 희돌기세포는 옆에서 쭉 팔을 뻗어갖고 싹 말고 있는 그런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신경세포체, 축사, 슈반세포, 미엘린 수초. 예.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진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진짜 긴장하세요. 첫 번째가 이제 미엘린 수초라 그랬죠. 신경 치료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뇌 치료, 뭐 척추 치료, 이 모든 것이 관리자니까 이 병나면은 모든 게 병이 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미엘린 수초 문제다. 두 번째가 뭐냐? 신경이 하는 게 뭐냐? 아, 아, 이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나와요. 이건 덜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슈반세포가 이렇게 똘똘똘똘 말린다. 근데 이게 세포기 때문에 이 안에 핵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세포예요. 그럼 이게 여기서 보세요. 이거 보입니까? 잘 안 보일지 모르겠네. 크게 해야지. 굉장히 중요해요. 수초가 있으면은 칼륨, 나트륨. 칼륨, 나트륨, 여기 염소까지, 이 세 가지, 염소를 포함해 세 가지가 전기를 만들어요, 전기를.
이 신경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은 100% 전기로 작동해요. 전기로. 우리가 전기를 만든다 그러면 아니 무슨 발전소도 없는데 무슨 전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온 전기라고 해요. 우리 몸에는 전기를 만드는 부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기를 직접 만드는 세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장세포예요. 심장이 자기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서 퉁퉁 뛰는 거예요. 전기가 어디 연결된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어디 연결된 게 아니고 심장 세포 자체가 발전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제 불이 비치잖아요. 불이 비치는데 이 빛이 전기잖아요. 전기가 어디서 왔냐면 발전소에서 왔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걸까요? 발전소에서? 발전소는 다만 어마어마하게 큰 터빈을 돌려요. 터빈을 돌려. 터빈을 돌리는데 거기에는 자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리선이 들어가요. 구리선을 막 감아가지고 막 돌리기만 해요.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냥 돌리기만 하고 있는데. 그죠? 수력발전은 물을 떨어뜨려서 그 터빈을 돌리는 거. 원자력으로 데펴서 돌리는 거고. 화력발전도 데펴서 이걸 돌리는 것 뿐이에요. 불 때 가지고 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물이 들어야 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공간에 있는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 에너지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흐름이 뭐냐? 전자의 파동이에요. 전자의 파동. 전자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전자가 물론 이동을 해요. 근데 엄청 느려요. 엄청 느리게 이동해요. 근데 전기는 1초에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는 게 뭐예요? 전자가 진동하는 거. 파동이니까 진동하는 거거든요. 전자가 진동하면 뭐가 나와요? 전자파가 나와요. 전자가 진동하는 것을 전자파라고 해요. 근데 전자파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예요. 전기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예요. 1초에 30만 킬로 또 뭐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빛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자파는 빛이에요. 빛의 다른 이름이 전자파예요. 우리가 전자파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해요. 특히 우리 양절 요할 때 나는 전기를 싫어. 찌릿찌릿한 건 정말 싫어. 아니라니까요. 빛이에요. 그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포톤이 결국 전자파예요. 음, 그 편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어쨌든, 신경세포가 전기를 만들어 갖고 그 전기를 작동시켜서 가동을 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도대체, 그래, 전기를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시냅스. 시냅스. 우선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이건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이거 신경세포체였죠? 신경세포체에 나와 있는 걸 수상돌기. 수는 나무를 뜻해요. 그 다음에 뻗어 있는 광통신선을 죽삭이라고 했죠. 엑손 죽삭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감고 있는 슈반세포를 미엘린이라고 했어요. 미엘린 수초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게 길이가 긴 거는 1m까지 돼요. 얼마든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끝에 이것이 손처럼 막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접촉할 지점 만나요. 그 접촉 지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접촉 지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시냅스라고 해요. 접촉하는 이 공간 사이를 이걸 시냅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여기는 이 조그만 점 같은 돌기들이 쫙 붙어 있어요.
많은 거는 10,000개나 붙어 있어요. 어디 붙어 있느냐? 세포체에도 붙어 있고, 수상돌기에도 붙어 있고, 축삭에도 붙어 있고, 축삭 끝에도 붙어 있고, 그 돌기가 굉장히 많은 돌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스파인이라고 해요. 스파인.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게 돌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다른 신경에서 쭉 뻗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붙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거의 뭐 붙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속이 하고 여기에 어떤 물질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동하는데 필요한 게 전기예요. 그래서 신경은 전기를 가지고 시냅스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전기를 가지고 시냅스를 한다. 아, 그러면 시냅스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시냅스를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 칼륨, 나트륨, 염소가 있어요. 칼륨, 나트륨, 염소. 이것이 전기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칼륨은 세포 안에 15개가 있어요. 이온이. 그럼 세포 바깥에 몇 개가 있냐면 150개가 있어요. 칼륨은 세포 안에 15개, 세포 바깥에 150개. 그러면 전위 차이가 생기죠. 바깥에가 플러스가 엄청 많고 안에는 플러스가 적으니까 안에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바깥에는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전위차가 생겨요. 그러면 전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칼륨은 그런데 나트륨은 바깥에 200개가 있어요. 안에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위차가 생기죠. 그래서 칼륨이 드나들고 나트륨이 드나드는 거에 따라서 전위차가 생겨요. 근데 나트륨이 칼륨보다 40배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드나들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신경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세포 내부의 전압이 마이너스 70mV예요. 그런데 나트륨이 확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가 양이 되겠죠. 이 전압이 지금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로 쭉 올라가다가 최고 올라가면 플러스 50까지 돼요. 그게 전기예요. 그런 식으로 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칼륨, 나트륨, 염소가 전기를 만든다. 전기를 만든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전압을 생성하는 것이 칼륨, 나트륨, 염소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칼슘이 있어요. 칼슘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안에 이제 이런 소포체, 주머니가 많이 있어요. 이 주머니 안에 신경세포가 만든 생명물질이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그럼 칼슘은 어떤 식이냐 하면은 바깥에 10,000배가 더 많아요. 10,000배가. 10,000배가 더 많은 게 아니라 더 많이 있어야 돼. 10,000배가 더 많이 있는데 이 칼슘이 쫙 들어가면은 이 생명물질의 주머니들이 이 벽으로 쫙 붙어요. 그래서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칼슘, 나트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트륨은 어디서 와요? NaCl이니까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저염식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적당한 나트륨은 그거 없으면 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특히 중요한 게 칼슘이에요. 특히 신경이 활성화되려면 칼슘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칼슘.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암 진단 받고 제일 먼저 먹기 시작한 게 칼슘이었어요. 칼슘을 막 찾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칼슘은 이 칼슘이란 게 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뭔가 이렇게 붙으면 그냥 확 뭉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칼슘은 세포에서 관리할 때 아주 특별한 경로로 특별하게 관리를 해요. 세포 속에 들어오면은 칼슘만 다니는 전용 통로가 있어요. 근데 칼슘만 보관하는 전용 창고도 있고 그래요. 이게 다른 물질하고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칼슘이 세포 내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칼슘을 제가 그때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마침 이제 행복한 약국 의약사님이 바로 찾아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칼슘을 먹기 시작했어요. 왜 칼슘을 먹었겠어요? 아니, 백혈병 진단받은 사람이 제일 처음에 왜 칼슘을 찾았겠어요?
예, 뇌가 중요한데, 뇌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뇌 기능이 뭔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 들면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칼슘이에요. 칼슘. 물론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모자란다 그러면은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칼슘은 거의 뭐 못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칼슘을 찾아서 드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압을 생산하는데 칼륨, 나트륨, 그다음에 염소 이것이 작동을 하는 거다. 전기는 무조건 전기로 움직인다. 전기를 스스로 만든다. 신경은 무조건 전기로 움직인다. 그다음에 칼슘이 없으면은 전기가 해도 생명 물질이 전달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옆으로 쫙 붙어야 돼요. 쫙 붙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해갖고는 안 되죠. 그다음에 그럼 신경 전달 물질은 글루타메이트 기억해야 돼요. 글루타메이트. 한글로는 글루탐산이라고 해요. 글루탐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글루탐산, 조미료. 근데 글루타메이트는 이렇게 항진 작용을 해요. 가바는 억제 작용을 해요. 이게 신경이 작동할 때 글루타메이트가 나와서 이게 활성화시키고 가바가 그걸 억제를 시켜요. 이 글루타메이트와 가바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가바가 예를 들면은 뇌 질병 중에서 이게 덜덜 떨리면서 못 움직이는 게 뭐죠? 파킨슨이죠. 파킨슨. 파킨슨은 무슨 병이에요? 뇌에서 도파민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도파민은 뇌에서 흑질이라는 데서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가바가 덮이는 거예요. 가바가 억제 물질을 확 덮여갖고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낭이란 도파민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에 가바가 확 가서 뭉쳐가지고 도파민이 이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도파민도 안 만들어지고 그 가바는 억제하는 거거든요. 누가 시켰어요? 누가 가바를 만들어갖고 막 도파민 만들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누가 시켰어요? 네, 자기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억지라고 하는 거. 억지와 항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지 무조건 억제하는 것도 굉장히 큰 병이 될 수 있고 또 무조건 항진하는 것도 큰 병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항진과 억제를 시키는데 근데 거기서 작동하는 것들이 도파민,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네, 아데르날린, 아세틸콜린 이것도 꼭 아데르날린, 네, 아데르날린. 예,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파민을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세로토닌도 아실 거예요. 노르아드레날린 또는 아드레날린은 좀 그렇고 아세틸콜린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이 작동을 한다. 이걸 알아야 나중에 회로를 공부할 수 있어요. 회로를 공부할 때 글루타메이트, 가바,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이게 다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을 아는 게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분자 구조가 어떤 것까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로 끝나. 진짜 중요한 건 이건데, 진짜 중요한 건 시냅스 단백질이에요. 이 소포, 이 주머니 안에 뭐가 들었는가. 이건 몰랐어요, 옛날에 잘. 세상에, 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생명 물질의 종류가 1,0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밝혀진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이 2,000가지 중에서 겨우 지금 한 30가지 정도 그 구조가 확인이 됐어요. 결국은 이 시냅스 단백질, 시냅틱 프로틴이라고 해요. 시냅스 단백질. 이 시냅스 단백질이 생명을 조절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 이것의 정체가 다 밝혀지고 나면은 앞으로 또 엄청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몸을 세포 단위로 관리하는 것은 신경이다. 신경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전기를 만들어서 작동한다. 전기를 만들어서 작동하는데 전기선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미엘린 수초의 문제다. 그 다음에 신경세포가 자기 스스로 생명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잘 만들어내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경세포가 손상이 됐을 때 그것을 보완해서 대체할 수 있는 신경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략 천천히 이제 자세히 공부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이 그림 외에 이 그림을 하나 더 보면은 더 훨씬 실감이 나실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 시냅스예요. 이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살짝 떨어졌어요. 아주 20나노미터인가 엄청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른 신경세포에서 온 거예요. 다른 신경세포의 뭐 수상돌기 이런 데서 이렇게 쭉 뻗어서 온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이거는 이쪽 신경세포에서 세포체일 수도 있고 수상돌기일 수도 있고 축색일 수도 있고 축색의 말단일 수도 있고 그런 쪽에 돌기 이만한 돌기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돌기예요. 그 돌기 안에 이런 소포체 주머니들이 많이 있고 이 주머니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주머니 안에 생명물질이 천여 가지나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전달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움직이게 하려면, 이게 전달되게 하려면은 전기가 통해야 되고, 전기가 통하게 하는 것은 나트륨, 칼륨, 염소. 그 중에서 나트륨, 칼륨이 제일 중요하고, 나트륨, 칼륨 중에서 나트륨이 더 중요하다. 소금, 나트륨도 그렇고, 칼륨도 그렇고, 뭐, 너무 많이 먹으면은, 뭐 신장이 망가진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모자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 세포 밖에 약 10,000배나 있어갖고 칼슘이 샥 들어가가지고 이 주머니, 생명물질 주머니들을 이 끝으로, 이 말단으로 쫙 보내서 전달이 되게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였고, 또 한 가지. 시냅스와 관련돼서 시냅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스파인, 돌기예요. 돌기. 최고 신경세포 하나에 10,000개까지 있다 그랬죠. 보통 수천 개씩 있어요. 신경세포 어디에나 돌기가 다 있어요. 어디에나 돌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long-term potentiation이라고 해서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개가 생겨요. 학습. 공부라고 하는 것이 꼭 이 책 보고 공부하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에요. 학습이니까 뭔가를 연습하는 것도 공부예요. 운동하는 것도 공부예요. 어떤 동작을 익히는 것도 공부고 생각하는 것도 공부고 그래요. 어쨌든 신경을 쓰는 것이 공부죠. 그러면 이 돌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돌기가. 아까 봤죠? 그 신경 말단, 신경세포체 축삭의 말단에 있는 것들이 막 이렇게 찾아 움직인다 그랬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포체와 축삭에 있는 굉장히 많은 돌기들이 생겨났다가 줄었다 그러는데 결국은 병이 난다는 것은 뭐냐? 신경병은, 신경과 관련된 병은 뭐냐? 이게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양질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그거죠. 어떤 사람은 탁대기만 해도 손이 막 움직이고 근육도 움직이고 감각을 탁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특히 병이 깊으신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아니 신경을 작동해도 안 움직여. 그리고 본인은 아무리 내 손은 지금 막 쩌릿쩌릿해 죽겠는데 본인은 느낌이 없대. 왜 그런 거예요? 이 돌기가 다 사라진 거예요. 돌기가. 신경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돌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long-term potentiation 이 개념은 이것도 새로운 개념이라서 많이 연구들 하고 있고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before learning 학습 전과 after learning 학습 후에 돌기들이 이렇게 생긴다. 돌기가 없다가 돌기가 생긴다. 여기서 말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도 러닝이고
공부도 러닝이고 생각하는 것도 러닝이고 음악하는 것도 러닝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러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경을 쓰면은 신경 자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신경은 원래 있는 것이고 뭐가 생기는 거냐? 돌기, 스파인이 생긴다. 스파인이 있어야 시냅스가 되니까 시냅스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전기를 잘 만들어도 시냅틱 프로틴이 서로 전달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스파인이 없는 거예요. 신경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미엘린 수초를 살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돌기들이 많이 생기게 하는 거다.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전기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시냅스가 170시간 동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170시간을 굉장히 단축해서 찍은 거니까 처음에는 신경이 조금 몇 개 없었는데 신경 가지가 몇 개 없었는데 신경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신경 가지, 수상 돌기 그런 것들이 막 늘어나요. 신경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쭉쭉쭉 늘어나요. 어떤 때 1m까지 늘어나요. 막 늘어나는데 170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거를 영상을 찍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잘 보입니까? 이건 아니고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칼슘 파동이에요. 칼슘이 신경을 작동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진입니다. 칼슘 파동. 예,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뇌병이든 또는 암이든 간에 어떤 병이든 간에 칼슘을 잘 먹어야 된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는 누구나한테 해드리거든요. 칼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 별로 없어.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 칼슘 진동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건강한 사람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음식 속에서 다 섭취하면 되는데 병이다. 내 몸이 뭔가 특별히 안 좋아졌다. 그러면 무조건 칼슘을 잘 먹어야 됩니다. 저는 처음 진단받고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먹어요. 매일 아침. 칼슘은 많이 먹는 게 절대 아니에요. 조금 먹는 거거든요. 액체로 된 칼슘을 매일 아침 먹습니다. 먹을 때하고 안 먹을 때 엄청 달라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냅스. 170시간 이거 어디 갔나? 사라졌다. 이걸 먼저 보시죠. 김원준 교수님, 카이스트 석좌 교수님인데 이분이 시냅틱 프로틴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세계 최고의 권위자예요. 시냅틱 프로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태까지는 뭐 칼륨, 나트륨, 염소, 뭐 칼슘, 그다음에 글루타메이트 또 가바 이 정도의 지식이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뭐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 거기까지가 신경에 대한 지식의 한계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시냅틱 프로틴, 시냅스 단백질이다. 이것이 실제로 생명 활동을 주관한다. 약물이 신경계에 작용하는 원리에 매료되어 걷게 된 의과학자의 길. 고3이었던 그해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쓰러진 후 하루 만에 돌아가시면서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 하버드대 의과대학 연구원 시절 그의 멘토인 모건 쉥 박사를 만나 본격적인 시냅스 연구를 시작했다. 야구 경기에서 투수와 포수가 있는 것처럼 시냅스의 한쪽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던지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 물질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약 1000여 종의 시냅스 단백질이 신경 전달 과정에 관여한다. 1995년 시냅스와 관계된 1000여 개의 단백질 중 핵심 단백질인 PSD95의 작동 메커니즘을 밝히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 김은준 교수. 시냅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희 굉장히 놀랐고요. 이 많은 단백질들의 기능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어쩌면 이러한 연구들을 제가 평생 동안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22년간 시냅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찾는 일에 몰두해온 김은준 교수는 20여 개의 시냅스 단백질을 발견하고 그들의 기능을 밝혀냄으로써 뇌신경과학 분야의 권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냅스의 특정 단백질에 이상이 발생하면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것을 발견한 김은준 교수는 성장기 아동의 뇌발달 장애인 ADHD를 발병시키는 유전적 요인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GIT1 유전자가 결손된 생쥐가 ADHD 환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잉 행동 증상을 보였고 그 세타파가 비이상적으로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쥐에다가 ADHD 치료 약물인 암페타민 같은 거를 투여했을 때 비정상적인 행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비정상적인 뇌파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냅스가 지나치게 활성화되거나 억제될 때 자폐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자폐 치료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그동안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등 세계적인 학술지에 23년간 144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뇌질환 연구를 선도하며 세계의 뛰어난 업적을 각인시켰다. I've known you for more than 20 years since we worked together in the United States. You've always been super impressive in terms of intelligence, energy, and productivity. After you returned to Korea, your lab has been incredibly successful. You're now a world leader in research on synapses and human brain diseases. 시냅스 단백질 연구에 한길을 걸어온 김은준 교수. 그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연구가 있다. 자폐가 상당히 흔한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조현병이나 ADHD 등 이제 다른 정신질환과는 달리 아직 개발된 약물이 없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메커니즘이 궁극적으로 약물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환자나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주변에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자신의 좌우명을 지켜나가듯 늘 환자의 치료를 염두에 두고 연구하는 기초의과학자 김은준 교수. 정신질환 치료의 열쇠를 찾기 위한 그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네. 지금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거.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 이 시냅스가 일어날 때, 시냅스가 제일 중요한 거죠, 결국. 시냅스가 일어날 때에 이 소포체, 이 주머니 안에 있는 단백질의 종류가 천여 종이 되더라.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고, 그 중에 하나하나 연구해 나가면서, 이분이 지금 한 30개 정도 연구를 했어요. 하나하나 연구해 나가면서 이걸로 많은 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여태까지 알았던 건 글루타민산, 가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이 정도가 아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게 신경작용에서 굉장히 많은 생명물질들이 동원된다. 이런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걸 다 연구하고 연구 논문을 내주시면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약을 만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막 조 단위로 들잖아요. 보통 수천억. 물론 뭐 조를 벌어서 만들어지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그분들이 이제 연구 논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식물에서 찾으면 됩니다. 식물은 인간이 상상하는 대부분의 생명물질을 다 만들어요. 다 만들어요. 현재까지 발견된 약물, 식물에서 찾은 약물이 1%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식물에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당분간 우리 세대에는 앞으로 계속 나오는 새로운 약성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약에 거의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식물, 특히 한약에 대한
관점을 좀 새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안에 시냅스, 그러니까 170시간 동안에 시냅스라는 게 뭐냐? 그냥 연결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막 움직이면서 늘어나고 생겨나고, 그 다음에 스파인, 돌기들이 막 새로 생기고 또 연결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영상을 한번 찍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봅시다. 예, 여기 시간 벌써 3시간, 6, 7시간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는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늘어나죠. 그죠? 돌기들이, 수상 돌기들이 막 뻗어나와요. 찾아가요, 찾아가. 이렇게 찾아가요. 그래서 시냅스를 이루고 또 시냅스를 이루고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수상 돌기가 늘어나고 이 수상 돌기에 붙어 있는 시냅스들이 늘어나고 여기는 이 조그만 그런 돌기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처음에 다시 한번 보면은 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형태, 시냅스의 어떤 형태가 결국 기억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뇌가 완성되는 게 태어나면 뇌가 완성돼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24살이 돼야 대뇌가 완성이 된다 그래요. 24살이 돼야 대뇌 피질이 완성이 된대요.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 좀 빨라질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24살 되기 전에는 인간이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24살까지는 사고를 쳐도 그럴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양절요법을 한 게 전신통경락, 세수양생, 원기이동, 무의식 교정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뇌실 교정인데 그거는 뭐 특별한 경우고 저희 카페에나 뭐 자료는 다 올려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 너무 간단해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기울이는 것 같다고 조금 안타까워요. 전신통경락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신경 축삭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그러니까 근육이나 신경을 치료하는 방법은 결국은 전기를 가지고 그 축삭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딱 됐는데 전기가 안 통해. 다시 말하면 축삭의 미엘린 수초들이 다 이미 풀어져 있는 단계예요. 근데 한 3분에서 늦어도 5분 정도만 있으면은 신경이 움직여. 축삭이 손상이 돼도 신경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신경이 움직여야 그게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전신통경락은 외형적으로는 근육치료예요. 통증과 근육치료인데 실제로는 뭘 치료하는 것이냐? 축삭을 치료하는 거예요. 축삭. 어떻게? 전기 그냥 가만히 대고만 있으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 다음에 세수양생은 뭐냐? 세수양생은 우리 뇌가 뇌는 세포체, 아까 신경은 세포체와 축삭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세포체가 가득 모여 있는 게 뇌예요, 대뇌. 그게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글리아 또 에스트로사이트 이런 것들이 도우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작동하는 건 세포체예요. 축삭도 아니고 세포체가 가득 모여 있어요. 세포체가 가득 모여 있으면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뇌 피질이고 간뇌고 중뇌고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치료하는 게 세수양생이에요. 세수양생. 그다음에 원기기동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원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원기는 처음 발생할 때부터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그 원시 생식세포 전혀 분화되지 않은 원시 생식세포를 그대로
배양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어디서 난황 공간 벽에서 그게 이게 생식소를 만들면 쑥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원기 기관이 만들어지죠. 그 관리자도 별도로 따로 만들잖아요. 2차 신경관 형성, second neural tube formation. 그렇게 해서 원기 기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원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기본 정보예요. 기본 정보가 어떻게 가동되는가,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해갖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분명히 원기가 다 있는데 그 원기가 잠들어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된다. 기본 정보가 잘 작동해야 뭐가 된다. 특히 네, 그래서 이제 그 원기 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카페에 아무튼 다 올려놨고, 그 다음에 모든 치료의 최종 치료는 무의식 치료입니다. 무의식. 왜 그럴까요? 기억은 무의식 기억이 있고 의식 기억이 있어요. 대뇌 피질이 의식하는 게 있고 대뇌 피질이 인식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결국 병은 어디서 오느냐, 괴로움,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생각. 무의식에서 오류가 난 생각. 그걸로 인해서 저장된 기억이거든요. 그걸 풀러서 그걸 교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생각으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나와 동시에 같이 무의식의 상태로 들어가서, 무의식의 상태로 들어가면 간단한 거예요. 그냥 뇌파를 쫙 내리는 거예요. 뇌파를 7Hz에서 3Hz까지 쫙 내리면 돼요. 그럼 무의식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뇌가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면 돼요. 그걸 인위적으로 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냐 하면은 7년 면벽수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단계예요. 내의식, 대뇌를 완전히 멈추게 하는 방식이에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질 볼튼 박사라고 여자분이 뇌과학자인데 자기가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뇌출혈이 탁 일어난 순간 자아가 싹 없어지고 모든 세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큰 깨달음의 세계를 얻다. 뭐 이런 얘기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무의식의 상태예요. 이제 물론 조금 차원은 다르지만 의식과 무의식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내 무의식 쪽에서 오류가 난 기억들을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은 간단해요. 시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오류가 났냐 하면 내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과거는 항상 미성숙이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어른이 되어서 되돌아보면 잘못된 것 뿐이에요. 기억나는 거는. 왜? 그동안 많은 어떤 사고를 통해서 내 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른이 돼서 나를 뒤돌아보면 잘못된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다는 게 뭐예요? 생각을 잘못한 것 뿐이에요. 생각을 잘못해서 그게 기억으로 남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네. 대략. 되게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네.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내가 고치려고 해도 도무지 안 되는 그 내 무의식 속에 있던 기억이 지금 다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나 잘했네. 잘 살았네. 이러면서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의식으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그것이 무의식 교정이에요. 이걸 양질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끝나고 우리 토요일 날 뵙기로 해요. 토요일 날 오시는 분이 14분이에요. 그래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없으세요? 네,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네.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몸의 전기를 스스로 만드는 세포를 얘기하셨을 때 심장 세포를 얘기하셨고 심장, 네. 또 한 가지를 제가 신경세포. 네. 네, 신경세포, 심장세포. 네. 심장 따로 뚝 떨어져 있어도 칼슘만 있으면 퉁퉁 뛰어요. 칼슘만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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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